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의학 관련 책인데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여기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책은 면역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필리프 데트머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분이 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튜버입니다. 그 독일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의학에 관한, 과학에 관한 이런 것을 쓰는 유명한 유튜버라고 합니다. 책이 이렇게 아주 호화찬란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그 면역 체계 세균들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필리프 데트머시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마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했는데 왜 의학의 디자이너가 이런 거를 쓰게 됐냐라고 하면 자기가 젊은 나이에 지금 아마 한 30대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자기가 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학 서적을 상당히 깊게 읽다가 면역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걸 갖고 유튜버를 하게 됐다. 아마 암은 다 완치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어, 한마디로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저도 교수이지만 전혀 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이해하려면 생물학 쪽에서 뭐 몇 년을 이렇게 생물학 원론부터 쭉 공부를 하면 의학이나 생물학과에서 공부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지식을 뭐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면역 체계가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의학이나 생물학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면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너무 좀 유치한 내용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면역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학적, 경제학적, 면역, 생물학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 책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감기는 왜 며칠을 끙끙 앓은 다음에 낫는가? 뭐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에도 약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로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에는 그 바이러스가 이게 뭐가 침입을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미세먼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도 해로운 것도 있고 해롭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런 거 파악이 다 힘듭니다. 우리 몸은 항상 무엇인가 침입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싸워야 할 적인지 아니면 그냥 별로 해롭지 않은 어떤 그냥 외부 물질인지. 근데 면역 체계라는 거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이것이 내 몸의 일부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요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대체 지금 내 몸속에 들어온 것이 내 손에 난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이것이 세균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슨 약간 뭐 돌조각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국경선을 지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면 얘가 싸우지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휴전선에 보병 부대가 쭉 있지만 미사일 부대를 휴전선에 놓지 않고 탱크 부대도 휴전선에 놓지 않죠. 탱크 부대나 미사일 부대는 거기서 몇 시간 떨어진 후방에 있다가 여기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국경이 침범했다. 이게 무슨 한 명이 이렇게 뭐 넘어온 거를 잡은 뭐 북한 도망병이 넘어온 걸 우리가 잡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미사일을 쏘고 탱크 부대가 출동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무슨 여러 가지 균이 침입을 했을 때
바로 우리 몸은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국경선을 지키는 그 보병부대 같은 1차적인 부대만 전투를 하고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막강한 화력을 가진 부대는 출동을 하지 않고 약간 상황을 본 다음에 한마디로 이것이 확실하게 적의 그 공식적인 침입이다. 우리가 이거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할 경우에만 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한데 바로는 아니고 대개는 하루 이틀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병이지만 대개 하루 이틀 아픈 이유가 그런 거고요. 거긴 이유가 있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하게 되면 이 전투 과정에서 딱 세균하고 바이러스만 표적을 해서 우리 면역이 죽일 수가 없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동시에 옆에 있는 세포들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면역 세포가 딱딱딱딱 찝어내서 할 수 있는 그 면역 세포도 있지만 대부분의 면역 세포는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러니까 청이하선 전술을 쓰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우리 몸에 세포가 있으면 얘네들을 먹고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또 막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그 세포들도 같이 이게 식량이 되니까 죽여버리는 것이 결국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면역 세포의 병력을 투입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도 큰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멀쩡한 우리 몸 세포도 같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그래도 잡은 거 아니냐. 닭을 그래도 소 잡는 칼이라도 쓰면 잡은 거 아니냐인데 닭 한 마리 잡다가 초가 산간 기둥뿌리를 다 같이 소 잡는 칼로 하다가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코로나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죽었다는 말씀을 들을 텐데 이것이 뭐냐면 코로나 균 자체를 잡으려고 우리 몸에서 어떤 사람 너무 민감해서 면역 체계를 총동원을 해버렸더니 코로나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면역 체계가 코로나균을 죽이려고 하다 우리 몸의 세포를 너무 많이 죽여서 죽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세균 중에 가장 그 바이러스 중에 그 쇠다는 것이 이볼라 바이러스인데 이볼라 바이러스도 심지어는 한 5, 6일이 걸려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가 땅콩을 먹었는데 그 땅콩의 성분을 외부의 세균이라고 오해를 해서 이제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죠. 땅콩을 세균이라고 오해하는 그럼 땅콩을 먹으면 그 땅콩 성분을 세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가 동원돼서 그 땅콩 성분을 갖다가 공격을 하다 보면 그 공격이 너무 지나쳐서 알레르기로 사람이 한 15분이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는 외부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보다 몇 배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면역 세포를 발동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 몸이 사실 아주 조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땅콩인지 세균인지 보통 사람은 이게 땅콩인지 꽃가루인지 땅콩이나 꽃가루면 이건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게 정말 세균인지 그 세균이 들어와서 며칠 동안 막 우리 몸을 휘젓고 다니더라도 바로 강한 화력을 가진 탱크 부대나 미사일 부대를 동원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서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만 출동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염증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염증이 왜 생기냐.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엄청난 면역 세포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면역 세포를 말하자면 제가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났다. 칼에 베어서. 그럼 엄지손가락에 면역 세포를 막 투입해서 칼에 베인 상처로 들어오는 적군을 막아야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운반하냐? 한마디로 핏줄로 운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칼에 베인 것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 근처의 모세혈관을
일부러 막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막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 속에 있던 온몸의 면역세포가 그 엄지손가락 쪽으로 혈관으로 막 달려가고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서 그 면역세포가 그 부분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거기가 부풀어 오르는 게 핏줄을 일부러 터트려서 거기에 막 면역세포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피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우리 면역세포를 포함한 물질을 거기다 쏟아붓고 군대를 이제 막 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붓고 걔네들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제 열이 나고 그리고 그러다가 싸움을 하는 중에 세균도 죽고 면역세포도 죽고 주변에 있는 멀쩡한 우리 몸의 세포도 거기에 휩쓸려서 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염증이 되고 고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염증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증이 아까도 이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했지만 염증이 너무 잘 생겨서 만약에 폐 같은데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장에 염증이 생기면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몸을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와 대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염증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균을 물리치려다가 세균보다 더 독한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고 가슴샘이라는 곳에서 면역세포를 이제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면역세포를 가슴세포에 모아놓고 우리 몸세포를 막 준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를 얘네가 그러니까 피하 구별을 잘 하나. 그러니까 정말 세균만 딱 총을 쏘고 세균이 아닌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뭐 우리 뼈 세포 무슨 뭐 소화기의 세포 여러 가지 세포를 거기다 해놓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특수부대 훈련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마네킹 같은 걸 놓고 어린애나 여기 쏘지 말고 테러리스트만 딱딱 골라 쏘는 그런 훈련 있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거기서 시켜서 80%가 그 훈련에서 실패한대요, 면역세포가. 그래서 면역세포가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아군을 쏘면, 우리 몸의 세포인데 걔가 그걸 잘 모르고 쏘면 그 면역세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래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적군은 죽이되 우리 몸세포는 죽이지 않는 피와 식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면역세포만 여기서 졸업해서 우리 피 속에 나가는데 우리가 애초에 만든 면역세포가 100개면 요 가슴샘이라는 요 피하 구별을 하는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80%는 잘못해서 아군을 쏴서 가슴샘에서 자폭 명령을 받고 죽는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재미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인데 세균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인데 다만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된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세균이란 독립된 생명체는 우리 몸의 세포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본인이 막 돌아다니는 활동 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뛰어난 군인처럼 보이지만 면역 세포가 보기에는 딱 봤을 때 아, 얘는 적군이다라고 이 면역 세균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막 총을 갖고 뛰어다니는 적군이긴 하지만, 예를 보면은, 이거는, 적군이 지금 아무리 봐도 얘는 옷도 약간 이상하고, 우리랑 생긴 것도 이상하고, 무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다라고 해서, 조금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나중에 명령을, 요런 무기를 갖고, 뭐, 요렇게 생긴 애들이 보이면, 얘는 세균이니까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본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면, 뭐, 수통이나 가방처럼 생긴 거. 가방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방 같이 생긴 게, 우리 몸세포가 지나가다가 이 가방을 쓱 스치면, 얘가 끈끈이로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어서 우리 안쪽에서부터 세포를 먹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특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길에 깔려 있는
뭐 돌멩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런 그 가방, 뭐 수통 이런 것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막 가다가 여기에 스치면 걔가 다리나 이런 팔에 붙어갖고 그 다음부터 이 군인을 갖다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빨아갖고 군인이라는 건 이제 그 우리 세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적군 같은 세균보다는 이 바이러스는 특징이 별로 없어서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러스는 능력도 별로 없고 특징도 별로 없고 본인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스스로 씹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는 존재라서 존재감이 없는 적이기 때문에 더 희화 구별도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대충 저로서는 차이가 있구나 하는 납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 분해해서 한마디로 얘네들은 손발이 어떻게 생겼고 무기가 어떻게 생겼고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결국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거는 얘네는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6개다 그러면은 손가락 6개인 얘를 체포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어요. 손가락 2개다 그러면 2개를 체포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딱 맞는 왜냐면 이렇게 세포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그 어떤 그 나사못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면역세포가 얘는 손가락이 3개다 손가락 3개만 딱 걸리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손가락이 3개인 다른 세포를 보면 걔를 딱 잡아갖고 그 다음에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적의 특성을 잘 그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면역세포의 무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뭐 발이 3개인 애를 잡는 무기, 뭐 손이 5개인 애를 4개면 잡지 말고 5개면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손이 5개고 발이 3개인 애가 있으면 걔는 요번에 침입한 바이러스니까 잡아라.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세균은 손발이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걔를 확 잡아갖고 죽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분석이 며칠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기까지 사실은 우리 몸이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해서 딱 그 무기를 만들어 하기 전에는 이제 그 보병 부대가 그냥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그런 보병 부대가 이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시간을 벌어줘서 최첨단 무기, 딱 요 세균에 맞는 바이러스에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싸울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대부분의 오늘 바이러스에게 점령당하면 결국 그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백신이 뭐냐? 백신은 이런 무기를 미리 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무기, 이런 특성을 가진 애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 면역세포에게 알려줘서 그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한번 싸움이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뭐 손이 5개, 발이 3개인 애를 잡아라라고 했는데 얘가 보니까 손이 5개 중에 2개는 길고 3개는 짧더라. 뭐 이제 점점 이렇게 정보를 얻겠죠. 그러면 또 두 손이 길고 손이 3개는 짧은 이런 거에 또 맞는 그래서 무기 체계를 계속 바꿔서 끝에 가서 만약에 이 세균을 다 잡으면 그 무기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에 뭐 예를 들어 10%는 남겨놓고 폐기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본을 우리 몸에 갖고 있다가 걔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무기를 개발할 필요 없이 지난번에 5년 전에 쳐들어왔던 손이 5개, 발이 3개인 애인데 손 2개는 길고 3개는 짧은 애다. 라는 걸 재빨리 판단하면 무기를 개발할 필요 없이 무기 창고를 뒤져서 거기에 딱 맞는 그 무기를 막 생산해서 전방으로 보내서 싸움에 금방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사살 무기가 있어야 세균과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데 그 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우리 몸이 버텨주는 걔네들이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병 부대가 무식하게 막 이렇게 방패 같은 걸로 밀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그 병에 한 번에 걸렸거나 백신을 맞으면 그 딱 맞는 무기를 개발하는 기간 자체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다라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재밌게 읽은 게 뭐냐면 피부와 점막의 구분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 우리 몸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봤을 때는 정말 먹음직한 식량.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책상 위나 책 위, 흙 속에 있습니다. 거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막 사막에서 며칠을 굶다가 쓰레기통 뒤져갖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는데 그런 그 책상이나 무슨 우리 종이 위나 흙 속이나 무슨 뭐 컴퓨터 화면에 비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맛있는 뷔페 고기 식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일단 피부는 또 완전히 철옹성이죠. 이 피부가 뭐 두께는 1m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밀리미터를 그 이 세균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두께가 한 100m쯤 되는 철로 만든 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뚫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의 수명이 1, 2개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밑에서 피부를 만들어서 겉에 있는 피부를 자꾸 떨어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샤워할 때 이렇게 피부에서 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은 피부라는 거죠. 피부는 1, 2개월 사이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센 세균이 와서 이 피부를 어떻게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막 하면 그 피부가 세균이 그 캠프를 차린 피부가 탁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 피부야말로 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뚫기가 지극히 어려운 그런 곳이다. 다만 이제 상처가 나거나 못에 찔리거나 칼로 베이면 거기로 들어가는데 또 이것도 간단한 게 피부 밑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전력을 다해서 얘네들을 죽여라라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들어와 봤자 얘네들이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어떤 우리가 서울을 지키는데 서울 주변에 성을 막 쌓아놓고 철로 쌓아놓고 하면은 아무도 침범을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시내로 온갖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 몸도 뭘 먹고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숨을 쉬어서 산소를 흡수하고 또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죠. 소변, 대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들어오고 나면 성을 공격할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성문이잖아요. 성문. 왜? 성문은 그냥 막아놓을 수는 없고 가끔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서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데를 우리 몸에서는 점막이라고 하는데 어디냐? 호흡기, 즉 숨을 쉬기 위해 산소를 흡수하기 위한 우리 폐의 호흡기와 소화기. 소화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위, 소장, 작은 창자, 큰 창자, 대장 해갖고 이렇게 지나가는 요 부분들은 산소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마치 성문처럼 이게 왕래가 있어야 돼. 바깥과 안쪽이.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세균이나 기타 등등이 침입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 철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들어오거든요. 영양을 흡수할 때 무슨 단백질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닭고기에 있는 무슨 닭뼈라든지 아니면 거기 닭고기에 붙은 닭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점막에는 하여튼 우리 몸이 아닌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면역세포는 아니 우리 몸이 아닌 것들이 잠깐 들어오니까 얘네들의 본성은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닌 타인이 들어오면 얘를 죽여라는데 아니 이 미세먼지를 죽여야 되는 거야? 닭고기를 먹는데 닭고기에 붙어있는 세균을 죽여야 되는 거야? 물론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어디서 전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아까 전투가 일어나면 염증이 생긴다고 했죠. 우리 폐에서 미세먼지랑 싸우느라고 염증이 일어나고 우리 장에서 그 닭고기에 붙은 세균 몇 개랑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에 물이 차갖고 죽고요. 설사를 죽죽 해갖고 장에서 그러니까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게 설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게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외부인이 있는데 그 외부인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 몸이 반응하다 보면 그
민감한 반응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사람이 죽는다. 앞에서 얘기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도 이런 폐나 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 면역체계가 그 반응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콩 알레르기, 땅콩을 먹었는데 그 땅콩을 갖다가 땅콩도 외부잖아요. 땅콩에 있는 그 땅콩 가루가 우리 몸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땅콩 가루는 그냥 좀 우리 몸이 아니라 통과시켜 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땅콩 가루를 다 막아내겠다. 이게 무슨 적군일지 모른다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알레르기죠. 그래서 점막은 취약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철옹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군이 침입하기 쉬운데 여기서 전투를 또 격렬하게 벌이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느 정도 참고 적군이 어느 정도 침입해도 걔네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지 않고 그냥 소규모 전투를 계속 벌이면서 마냥 총을 쓰지 않고 칼이나 무슨 화살 같은 걸로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총이나 대포를 쓰다 보면 이 성문에서 총이나 대포를 쓰다 보면 성문이 무너져서 즉 호흡기와 소화기가 무너져서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기 소화기가 그 취약 지점인데 싸움도 진짜 화기로는 못하고 뭐 칼싸움이나 기껏해야 밧줄 갖고 싸우는 싸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알레르기도 저도 이제 다른 데 들었는데 알레르기는 선진국병이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20%가 알레르기지만 중국에서는 2% 정도만 알레르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최근 한 몇십 년간,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기생충이 있었죠. 그때 벼룩이는 없었는데 가끔 친구 중에 벼룩이나 이가 머리에 있는, 몸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오는 수만 년 동안 벼룩과 이와 몸속에 있는 회충 같은 기생충은 인간과 계속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지금 최근 한 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벼룩이나 이나 기생충이 우리 몸에 계속 있으면 어떡합니까? 얘네들을 이 우리 몸에 계속 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는 얘네랑 싸우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개발해서 우리 몸의 기생충을 계속 공격하고 우리 몸에 붙은 벼룩이나 이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을 계속 공격하고 방어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나주로. 왜? 이 벼룩이나 이나 기생충이 계속 우리 몸에 나쁜 걸 뿜어내기 때문에 계속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 울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위생 상황이 발전하면서 벼룩이나 이와 기생충이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서 여태까지 우리 몸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50만 정도의 군대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지금 100만 대군이 있어봐야 절반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벼룩 이 기생충이 없으니까. 근데 진화의 힘이라는 거는 인간이 벼룩 이 기생충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몸이 벼룩 이 기생충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이것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면역체가 필요 없구나라고 느껴서 바뀌는 데는 천년 만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 몸은 벼룩 이 기생충이 우리 몸에 항상 달라붙어 있는 거에 대비한 정도의 대규모 면역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군인들이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끔 오인을 해서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런 군인들이 무기 들고 있다 보면 가끔 이제 오해를 해서 별거 아닌 거에도 싸움이 붙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딱 그 기생충을 둘러싸고 100만 대군 중에 50만이 막 전투를 벌이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밀도가. 근데 이 기생충이 없어져 버리니까 군인의 밀도가 2배, 3배로 늘어난 거죠. 그렇게 2배, 3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에는 그냥 뭐 조금 누가 강도짓을 해도 그냥 뭐 지금 우리가 기생충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강도 한 명 갖고도 막 군인이 100명이 동원돼서 막 총으로 갈겨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병인 알레르기,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암도 우리 면역 체계가 매일매일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암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암세포는 당연히 우리 몸의 세포니까 면역 체계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면역 세포가 우리 세포들도 이렇게 보면서 잘 지내고 있나 진단을 하는데 암세포는 이렇게 진단을 하다 보면 얘는 좀 이상하다. 왜 우리가 검문 검색해서 너 암호가 뭐냐라고 했는데 암호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이상하다고 느낀 면역세포들이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통 면역세포가 어떤 우리 몸에 무슨 예를 들어서 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럼 면역세포 얘가 감염된 걸 알면 이 우리 감염된 세포를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걔를 똑똑 두드려서 네 몸에 바이러스 있으니까 자살해라라고 하면 그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자기 몸 안에 껴안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죽으면서 농개처럼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껴안고 죽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암세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문 검색에도 응하지 않고 똑똑 두드려서 그래서 암세포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 몸에서 자살 명령은 통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가서 얘랑 그냥 1대1로 붙어서 얘를 다 씹어서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세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저자에 따르면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한 20, 30분 듣는 동안에도 암세포를 한 10개 정도, 몇 개를 여러분 몸에서 지금 면역세포가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그렇게 많지만 그 암세포를 매일같이 수십 개를 우리 몸 면역세포가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암세포 중에 변장에 뛰어난 세포가 있거나 우리 면역세포가 나이를 먹어서 좀 이제 그 면역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면역세포의 생산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검문 검색을 자주 못하게 돼서 암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발견되더라도 우리 면역세포가 아까 시간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암이나 초기에는 딱 우리 면역세포가 죽일 수 있는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너무 커지면 그때는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 더 이상 우리 몸 자체로는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암으로 죽이는 건데 결국은 그런 시기가 우리 몸이 아무리 면역세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언젠가는 검문 검색이 뜸해지고 암세포가 아주 변장에 뛰어난 애가 언젠가는 나타나겠고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진화의 힘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 인간이 태어나지 않느냐? 암으로 걸려 죽는 사람들은 대개 다 50 이후에 대부분 죽는다는 거죠. 근데 50이 넘으면 이제 그 진화의 힘이라는 건 자녀를 잘 길러서 번식을 시키는데 아빠 엄마가 3, 40대는 있는 게 애인들한테 좋죠. 근데 50, 60 된 사람은 사실은 있는 게 그 어린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진화의 힘이 늙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런 의미에서 늙은 사람들은 왜 면역세포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5, 60 되면 너희들은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되겠다는 짐이 되니까 너희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화의 힘이 면역세포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참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좀 쓸쓸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에 대한 얘기고 이걸 읽다 보면 아직 연구할 거리가 많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그냥 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조금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공자는 읽을 필요 없지만 전공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아마추어 수준에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